자, 이번 시간에는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은하와 우주는 우리 은하에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어.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 우주는 어떻게 탐사할까? 인공위성은 다양하게 이용이 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1977년 보이저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된 모습인데, 근데 지금 이 보이저호는 태양계 탐사를 마치고 태양의 가장자리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태양계죠. 편의상의 태양계인데 이게 태양계인데 태양계를 떠나서 보이저호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보냈냐면 과연 태양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했었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과연 외계인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근데 다른 이제 외계인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는 외계인이 우리를 또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실었어요. 왜냐면 외계인이 우리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암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구의 소리라는 금도금 레코드 판에 제목이에요. 이제 세계 각국의 인사말, 뭐 한국어로 안녕, 그러면은 뭐 영어로 하이,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노래, 그리고 59개국의 언어와 고래의 언어로 된 인사말. 이거 선생님 들어보지 못했는데 고래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지구의 과학과 문명을 알리는 116개의 부화된 그림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제 생명체가 이 보이저 홀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었을 때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외계인이 봤을 때 우리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 외계인들이 다른 생명체에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단원이죠. 태양계 밖 우주는 어떤 천체들이 있으며 과연 이런 천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탐사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 1학기 때 태양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태양계 밖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은하에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어가 되겠고 학습 목표는 은하를 이루는 천체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건데 일단 얘는 언제냐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은하수를 보면 여름철의 별들 이제 은하수를 하는데 이 별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거뭇거뭇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동일한 날은 아니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겨울에 겨울의 은하수를 보면 즉 밤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겨울의 은하수를 보면 겨울철 은하수를 보면 어, 여름철과 좀 달라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겨울철인데 겨울철을 보면 띠가 보이긴 하는데 이 띠가 조금 희미해요. 희미합니다. 여름철보다는 조금 희미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끝나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답은 있습니다. 은하수의 모습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여름철 별자리하고 겨울철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번 시간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은하수라고 했죠. 은하수. 그 은하수가 뭐냐? 은하수는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는 우주가 뿌려진 길이라는 의미로 밀키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 좀 역사적인 거를 보면은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유가 뿌려진 길이라는 의미로 밀키웨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조상들은 은하수를 용이 노는 냇물이라고 해서 미리네라고 불렀습니다. 미리네. 그래서 은하수를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면 홀로 빛나는 별들 외에도 이제 수많은 별들이 무리 지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본 것을 은하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수 내에는 별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단. 그런데 이러한 성단은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기 때문에 성질이 대체로 비슷해요. 성질이 대체로 아이고 성질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단은 이제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눕니다.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십만 개, 수십에 수십만 개의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산계 성단이라고 하고요.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것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은 상계성단, 그다음에 공 모양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을 구상성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단어를 좀 잘 쪼개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계 구상, 산계, 상계는 보세요. 상계, 흩어질 산, 늘어놓다 개. 그래서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진 모양으로 모여 있는 성단. 그래서 산계라고 합니다. 구상은 구가 뭐예요? 공구예요. 모양은 모양산. 그래서 별들이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성단.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해서 상계, 구상, 산계, 구상.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구상성단이 상계성단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젊고 파란색 별을 띄어요. 상계는 젊고 파란색 별을 띄고요. 구상성단은 주로 늙고 붉은색 별을 띄어요. 늙고 붉은색 별.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지난 시간에 색깔에 대해서 별의 온도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파란색을 띄면 온도가 뭐하고 즉 파란색 띄면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붉은색을 띄면 온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상기성단은 젊고 온도가 높은 별, 그다음에 구상성단은 늙고 온도가 낮은 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쉽게 될 수 있는데 상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흩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럼 별들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흩어져 있죠. 그러면서 푸른색 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성단은 뭐냐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데 황새호자리 부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구상성단, 아까 구는 뭐예요? 공구였죠. 공 모양처럼 모여 있죠. 이거 보세요. 공 모양처럼 모여 있는데 붉은빛을 띠죠. 그렇죠? 이거를 구상성단이라고 하고 이 구상성단은 정갈자리 부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별과 별 사이 이랜들이 지금 다 별이에요. 상계성단 여기 하나 보이는 게 다 별들인데 이 별과 별 사이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근데 별과 별 사이에는 또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가스와 먼지 등이 퍼져 있는데 얘네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간 물질은 주로 수소가스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헬륨, 질소, 암모니아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간 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해요. 운. 여러분 구름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운은 또 대표적으로 세 개로 나눠져요. 성운 중에서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것을 반사성운. 그다음에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방출성운. 그리고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반사성운을 보면 자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인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태양계에서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달이 있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반사성운도 이 먼지들이 이 별빛을 반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에서 밝게 보이는 이 반사성운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사성운. 그 다음으로 암흑 방출성운. 방출성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변의 별빛 흡수하면은 가열될 수가 있겠죠.
가을이 되면 또 얘가 스스로 빛을 내겠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방출성운이라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장미성운이 있습니다. 장미처럼 생겼죠. 장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맵불소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요 암흑성운. 암흑성운은 여러분들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말머리처럼 안 보여요? 그렇죠? 히 말머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말머리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암흑성운 뒤는 대부분 다 밝잖아요. 밝은데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느냐면 이 먼지가 암흑성 성운이 있는데 이 성운이 이 주변에 있는 별빛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유독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암흑성운이라 하는데 얘는 말머리처럼 생겨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합니다.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눈. 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별과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성단. 그다음에 그 먼지,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성운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 요 성단, 성운, 성간 물질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를 이제 은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은하를 배웠네요. 은하.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규모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구, 그보다 큰 게 이제 태양계, 태양계보다 큰 게 성단, 성단보다 큰 게 은하. 우리 지금 은하까지 배웠잖아요. 은하보다 큰 게 우주예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 근데 이런 은하 중에서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를 좀 은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화의 은하를 위에서 보면 어, 별들이 막대 모양을 이루며 여기 막대 모양을 이루며 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요 소용돌이 치는 요 나선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정상 아니 막대 나선 은하예요. 막대 나선 여기 요 가운데 막대가 있죠. 막대 있는 것처럼 있고 거기로 이렇게 쭉 나선팔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가운데 있죠. 이게 막대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고 여기 주변을 이렇게 나선팔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되기 이전이죠.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관측 장비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아니다 무슨 소리냐 가운데 관측을 해보니까 막대 부분처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도 시기가 변하면 변할수록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는 이제 위에서 본 거고요. 얘는 위에서 본 거고 이제 얘를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 약간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어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원반처럼 생겼고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선팔이에요. 아까 요걸 옆에서 본 거니까 나선팔이고요.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는 약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고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즉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약 10만 광년을 간 거리가 은하의 지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이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를 빠져나가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쟀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 만원경이라든지 뭐 전파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은하의 모습이 그 은하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 조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선생님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진을 쭉 선생님이 갖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어, 좀 너무 커졌네. 사진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내려볼까요? 자, 여기까지 갖고 와서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그림이 여기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고 여기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안에 수금지의 목도 천해가 있겠죠. 그 중에 지구를 그린 겁니다. 좀 확대해서. 자, 그러면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주를 공전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과 여름의 위치에 있을 때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에 있을 때 그럼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이죠. 그럼 태양 반대편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태양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은하 중심이 있죠. 즉 은하 중심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거뭇거뭇한 것도 있죠. 이 거뭇거뭇한 거는 요 성간물질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름철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겨울로 옵니다. 겨울로 오면 겨울도 마찬가지로 밤에 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은하의 중심 쪽을 보려고 했더니 여긴 태양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보는 겁니다. 즉 나선팔 쪽에만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는 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띠가 보이긴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은하수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하수는 은하를 본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은하수는 은하를 본 거고 여기 나선팔들이나 요 은하 중심을 본 게 은하수지 뭐 별게 아니에요. 은하하고 은하수가 별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다 했네요. 참고로 여기 좀 밑줄 칠까요? 여기 나왔네요. 은하수 우리 은하를 건축한 모습인데 은하의 중심부는 군데군데 검게 보이는 물질은 성간물질 때문에 비리 가로막혀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계절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유는 우리 은하의 방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쪽을 향한 여름철의 은하수는 유난히 밝고 넓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얘가 지금 아까 어디냐? 여름철이고 궁수자리 쪽을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게 있죠? 얘는 성간 물질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은하 내에서 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 보이는 것을 그죠 성단이라고 하고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단은 종류가 두 가지 있고 성운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거 좀 알아두세요. 그다음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그렇죠. 우리 은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시오. 별들이 뭉쳐져 있는 걸 성단. 그다음에 먼지 같은 건 먼지들이 뭉쳐 있는 걸 성간 물질, 이 성간 물질이 뭉쳐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 성운. 네 개로 구성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봅시다. 수십만 개의 별들이 공 모양으로 있는 성단, 이거네요. 아까 요거 설명했던 거, 요거죠, 요거 성단 두 개 있는 거 줄까요? 요거 성단 두 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위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그렇죠, 방출 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